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1994년부터 무한반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는데요. 오는 6월 시행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한반도 통합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예. 이제 남았습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도 역시 무한반도 통합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을 좀 혼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행정통합, 경제통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이 목포권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용어일 겁니다. 지난 그 지방선거 때 현재는 목포시장님이십니다만 당시 김종식 후보께서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서남권 지자체들이 경제적으로 통합을 하자라고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8년 서남권 지자체들 목포시하고 신안군 그리고 진도군, 완도군이 BI 공인 2028년 세계 섬엑스포 개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수 섬 세계엑스포하고는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 그러니까 인접지자체 간에 경제적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루자 하는 것이 경제통합이고요. 반대로 행정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바로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 행정 통합입니다. 최근에 그 모 후보께서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공약으로 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뭐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비 후보시죠. 이제 특히 이제 무안군 네, 이제 그 예비 후보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금기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안군 출마 예정자라고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무안군수 출마 예정자. 예정자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남학신도시 주민들의 표심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무안 그 남학신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거의 목포권과 거의 동일하고요. 또 많은 그 남학신도시의 주민들이 목포시에서 이주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남학신도시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액션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 출마 예정자께서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충정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속내를 알 수 그렇죠.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아니면 뭐 찻잔 속에 조용한 태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한반도 통합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비단 지방선거뿐만 아니더라도 선거 때마다 회자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당선인이 예비 당선인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약에 이게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발언들을 했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볼 텐데 당장 좁혀서 목포와 신안 분위기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2019년 11월 28일 박우량 그 신안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사전에 예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2026년까지 목포 신안 통합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상당히 좀 지역의 중요 이슈로 그러니까 목포 신안 통합이 떠올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명확한 화답을 했죠. 그래서 좋다 환영을 한다. 그래서 신안군이 원하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충분히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쓰겠다라고 뭐 시장님이나 또 시민들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포가 신안을 흡수 통합할 수 있다는 염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목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달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편의를 봐주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통합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에도 상당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또 영역을 또 실시를 해서 영역 결과도 발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주 핵심적인 것은 물론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뭐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째는 그 신안군민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소외감 흡수라는 이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또 영역 결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신안군 쪽에서도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신안 군수님께서 목포 신안 통합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낸 그 분위기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에 나온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안 군민들이 의외로 반대의 목소리가 좀 많다. 그래서 조금 지금 상황은 소극적이고요. 지금은 좀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과 관련해서. 먼저 이 무한반도 통합에 대한 역사가 참 깊습니다. 지난 1994년에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됐고 모두 6차례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무한반도 통합을 두고 목포와 신안을 예. 보면은 찬반 주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찬성 측과 반대 측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예,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통합 무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라남도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목포 시민들의 주 찬성 이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찬성을 한다. 무한반도 통합. 44.3%, 44.8%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안군 주민들이 찬성한 이유, 무한반도 통합에 찬성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20.9%, 지역 경쟁력 강화가 14.9%.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마 거의 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도 찬성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하신 분들이 18.7%, 또 지역 경쟁력 강화 13.4%, 거의 뭐 거의 과반수 조금 미치진 못하지만 이와 같은 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무안군 주민들이 그럼 왜 무한반도 통합을 반대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흡수 통합으로 인한 지역의 소외, 아까 말씀드렸던 흡수 통일로 인한 지역의 어떤 그 소외감 이 부분에 대해서 27.2%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신안군 주민들 같은 경우도 반대의 첫 번째 이유가 무안군 주민들하고 또 같이 흡수 통합으로 인한
지역의 소외가 26.2%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왜 통합이 되지 않았고 무산이 됐고 이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가 이 자료에 나타난 그 수치만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왜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냐는 것은 통합을 하면 왠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지역 경제 발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많은 무안군 주민들 또 신안군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를 했던 무안군이나 신안군 주민들도 통합이 되면 지역 경제 발전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무산해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당님께서는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통합 과정에서. 근데 지금까지 6번의 통합의 과정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이 더 앞섰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6번의 통합의 시도 무산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이유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한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한반도 통합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세월이 흐르면서 무안군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통합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포 신안이 먼저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양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이제 논의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예.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그 발표에 의하면은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18개 시군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박우량 군수님께서 목포 신안 통합 관련해서 기자회견했을 때도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신안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좀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구 소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목포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30만이라는 거대 거점 도시가 탄생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역의 미래가 있고 지역의 발전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목포하고 무안을 합해도 목포하고 신안을 더해도 25만 그렇죠. 정도밖에 30만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30만을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요. 네. 거기에 또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서 30만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네. 표현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안군도 마찬가지고 목포시도 마찬가지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아주 목포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무한반도 통합 관련해서 여러 입장들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단체장들의 의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후보들의 의지, 공약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또 단체장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요거에 대해서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 통합을 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째는 그 해당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들께서 통합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은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람이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마산, 창원, 진해가 이와 같은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무한반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들의 그 역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통합이 무산되는 이유 가운데에서 지자체장들의 어떤 소극적인 그런 정치적인 행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정치인들,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통합의 방법인데요. 해당 그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통합을 하자고.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분들은 지역구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지역의 정치인들은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의 여론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역의 정치인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의 어떤 생각도 그 뜻을 하나로 그 모인다고 합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무한반도 통합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1969년도에 무안군에서 신안군이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무한반도가 분리돼서 2022년 약 한 5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그 제도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 신안 통합의 그 얘기가 한참이었을 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통합이 된다. 야, 금방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이제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뭐 세미나라든지 부분에서 거의 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0, 30회 이상의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무한반도 통합 원래 한 뿌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인구 소멸과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 분명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이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무안 군수 출마 예정자가 정말 지금까지는 무안군이나 신안군에서 국회의원 선거나 군수 선거에서 무한반도 통합을 얘기한다? 거의 금기시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출마 예정자가 공식적으로 공약 사항에 이제 넣고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무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무한반도 통합이 6.1 지방선거의 중요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될지 아니면은 수면 아래로 계속 가라앉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한 2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1 지방선거에서 무한반도 통합이 어떻게 이슈로 떠오를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무한반도 통합 참 어렵지만 언젠가는 또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무한반도 통합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